그날 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궁궐안 새잡인 간택 마당에 거지 행색을 한 처자가 들어선 것입니다. 한양 도성이 발칵 뒤집힌 날이었습니다. 삼정승과 육판서대 교수들은 물론이요, 팔도의 명문가 처자들이 모두 모여든 날이었지요. 비단 치마저고리에 떨기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처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금비녀의 옷가락지, 저고리 고름마다 향내가 진동했지요. 그 틈에 너덜너덜해진 베옷을 걸친 여인 하나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옷은 기워 입기를 수십 번, 머리에는 비녀는커녕 나무 뒷꽂이 하나 없었습니다. 맨발에는 집신이 헤어져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지요. 저게 뭐야? 새잡인 간택의 거지가 왔네. 처자들이 소곤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소곤대는 정도가 아니었지요. 어떤 이는 대놓고 코웃음을 치고 어떤 이는 부채로 입을 가린 채 킥킥거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수는 치맛자락을 휙 들어 올리며 멀찌감치 물러서기까지 했습니다. 더러운 것이 옆에 서지 말라고 하세요. 궁궐 문지기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어떻게 저런 것을 들여보낸대요? 그 처자의 이름은 서월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밖 칠패 고개 주막집 딸로 태어나 평생 남의 시중이나 들며 살아온 천한 신분이었지요. 얼굴은 곱다 못해 빼어났으되 입고 있는 옷은 어머니가 물려준 것을 기워 입은 것이었습니다. 서월의 어머니는 서월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막주인 노파가 불쌍히 여겨 걷어 키워주었지요. 서월은 5살 때부터 물을 길어 나르고 7살 때부터 설거지를 했습니다. 10살 때부터는 국밥을 나르며 손님들을 받았지요. 가난했습니다.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월은 늘 웃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노파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지요. 어머마마, 저것이 대체 무슨 꼴입니까? 영의정댁 교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병조판서댁 교수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요. 차라리 기생이 낫겠어요. 저건 뭐, 길거리 떠돌이 아니에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각안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교수들의 따가운 시선이 서월의 등을 찔렀고 내관들은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어인일로 이곳에 왔느냐? 내관이 눈을 흘기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잔뜩 섞여 있었지요. 서월은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녀도 간택에 참여하러 왔사옵니다. 순간 정각안이 폭소로 뒤덮였습니다. 어떤 교수는 배를 움켜쥐고 웃었고 어떤 교수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런 것이 감히 새잡인 간택 마당에 나타나다니. 궁궐 문지기가 정신이 나갔구만. 당장 끌어내야 해. 아니, 저것도 사람이긴 한가 봐요. 말은 하네. 조롱과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서월은 꿋꿋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버티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사실 서월이 이곳에 온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보름 전 주막에 나타난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었는데 하도 초라한 행색이라 주막 주인은 내쫓으려 했지요. 스님, 여긴 공짜 밥집이 아니에요. 나가세요. 노파가 빗자루를 들고 쫓아냈습니다. 그때 서월이 슬쩍 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한 끼쯤이야 괜찮잖아요. 스님, 드시고 가십시오. 노파가 눈을 흘겼지만 서월은 이미 밥을 내밀어버린 뒤였습니다. 노승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밥을 후루룩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는 서월을 빤히 쳐다보더니 기이한 말을 남겼지요. 열흘 뒤 궁궐로 가거라. 내 운명이 거기서 기다린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월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노승이 서월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은 놀랄 만큼 따뜻했지요. 가면 안다. 절대 놓치지 마라. 이는 하늘이 내게 주는 마지막 기회니라. 스님, 대체 무슨? 기억하거라. 신분이 천하다 한들 마음만은 하늘을 닿을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남기고 스님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서월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궁궐이라니 자신 같은 천민이 발을 디딜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세자빈 간택방이 온 한양에 나붙었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으니 15에서 20 사이 처자는 모두 모이라는 내용이었지요.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서월은 그제야 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혹시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주막 노파는 펄쩍 뛰었습니다. 미쳤냐? 내가 감히 궁궐에 주제 파악을 해라. 어머니, 하지만 방의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고. 그게 너 같은 것 보라고 붙인 방이냐? 양반집 처자들 중에서 고르겠다는 거지. 노파는 서월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서월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월은 있는 옷 중에 가장 깨끗한 베옷을 꺼내 입고 궁궐로 향했던 것입니다. 간택 마당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왕후와 대비마마께서 직접 나오시어 처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지요. 귀한 집안 규수들은 예법에 맞춰 절을 올리고 조신하게 자신의 출신을 밝혔습니다. 영의정댁 셋째 따님, 이씨 가문 소연이옵니다. 단정한 목소리에 우아한 몸가짐이었습니다. 왕후마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병조판서댁 둘째 따님, 박씨 가문 연하이옵니다. 처자마다 화려한 배경을 자랑했습니다. 이조판서댁, 좌의정댁, 심지어 왕실의 먼 친척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절을 올릴 때마다 정각은 숙연해졌습니다. 20명이 넘는 처자들이 차례로 인사를 올렸지요. 그러다 서월의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 내관의 목소리가 떨어지자 서월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찌나 초라한 모습인지 규수들 사이에서는 대놓고 손가락질이 나왔지요. 저게 뭐람? 궁궐 청소부로 들어온 게 아니고 아니면 빨래하러 온 거 아니야? 서월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 없었지요. 서월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양 도성박 7패 고개 주막집 딸 서월이라 하옵니다. 순간 정각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주막집 딸이라니. 아무리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이건 너무 지나친 처사였습니다. 왕후마마께서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주막집 딸이라 참으로 기가 막히는구나. 대체 누가 저런 것을 들여보낸 게냐? 내관이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마마. 방에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하여.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천민까지 포함하라는 뜻이더냐? 왕후마마의 목소리에는 노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비마마께서도 고개를 저으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무리 간택이라지만 이건 도가 지나쳤다. 당장 내보내거라. 내관이 서월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월의 어깨를 붙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자가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세자 이강은 24세 청년이었습니다. 준수한 외모에 학문이 깊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지요.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맑았으며 백성들 사이에서는 인자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서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월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자 앞에서는 감히 얼굴도 들 수 없었지요.
이 처자, 여기 남겨두시지요. 세자, 이게 무슨 말이냐? 왕후마마께서 놀라 물으셨습니다. 세자는 서월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지요. 신분이 천하다 한들 간택방에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처자도 당연히 평가받을 자격이 있사옵니다. 정각이 술렁였습니다. 세자가 직접 나서서 주막집 딸을 두둔하다니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의정댁 교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세자 저하하오나 저것은 천민이옵니다. 어찌 세자빈 자리에 천민을 앉힐 수 있단 말이옵니까? 병조판서 댁 교수도 거들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저하. 저것이 세자빈이 된다면 조선의 채통이 서지 않을 것이옵니다. 세자가 차가운 눈빛으로 교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채통이라. 참으로 웃기는구나. 진정한 채통이란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교수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자의 기세에 눌린 것이지요. 왕후마마께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세자야. 어머마마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만약 저 처자가 시험에서 낙제한다면 소자도 더는 말하지 않겠사옵니다. 세자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왕후마마께서는 결국 한숨을 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알았다. 그럼 저 처자도 시험을 보게 하여라. 하지만 세자, 이것이 마지막이니라. 감사옵니다. 어머마마. 그렇게 서월은 겨우 그 자리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간택시험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바느질, 둘째는 글씨, 셋째는 예법이었지요.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자들에게 비단 1000안 조각과 바늘이 주어졌습니다. 한 시진 안에 꽃무늬를 수놓으라는 것이었지요. 귀한 집안 교수들은 능숙하게 바늘을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솜씨였으니까요. 영의정댁 교수는 모란꽃을 수놓기 시작했고 병조판서 댁 교수는 매화를 그려냈습니다. 역시 소연 아가씨 솜씨가 일품이네요. 연아 아가씨도 대단하시네요. 저 섬세한 바느질 좀 보세요. 교수들끼리 서로를 칭찬하며 시험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서월은 달랐습니다. 주막에서 일하느라 거친 손, 바느질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바늘을 잡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 피가 났지만 서월은 꾹 참았습니다. 저것 봐, 바늘도 제대로 못 쥐잖아. 세자빈 간택에 바느질도 못하는 것이 왔어. 손에서 피가 나네. 정말 볼품 없어?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서월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늘이 자꾸 엉뚱한 곳을 찔렀고 실은 엉켜버렸지요. 그러나 서월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지요. 한 시즌이 흘렀습니다. 교수들이 작품을 내밀었습니다. 화려하고 정교한 꽃무늬들이 비단 위에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모란, 매화, 국화, 연꽃까지 보는 이의 눈을 황홀하게 만드는 작품들이었지요. 역시 소연 아가씨가 최고예요. 아니에요. 연아 아가씨 솜씨가 더 훌륭해요. 교수들이 서로를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 서월의 차례였습니다. 서월이 조심스럽게 비단을 내밀었습니다. 그 위에는 삐뚤빼뚤한 꽃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꽃잎은 제각각이고 실밥은 군데군데 튀어나와 있었지요.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꽃이야? 귀신도 아니고. 아이 창피해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겠어. 세자 저하, 이제 아시겠나이까? 저것은 세자빈의 자격이 없사옵니다. 교수들이 세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그 비단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정성이 느껴지는구나. 왕우마마께서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세자, 저것이 대체 무슨... 어머마마, 바느질 솜씨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저 처자는 서툴러쓰되 한 땀 한 땀 진심을 담았사옵니다. 저 꽃잎 하나하나를 보시옵소서. 비록 삐뚤빼뚤하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했사옵니다. 정각이 숙연해졌습니다. 세자의 말에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대비마마께서도 비단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솜씨는 형편없으나 진심만큼은 인정할 만하구나. 규수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막집 딸이 칭찬을 받다니 믿을 수 없었지요.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글씨였습니다. 붓을 들고 네 글자를 쓰라는 것이었지요. 주제는 덕과 효였습니다. 규수들이 붓을 들었습니다. 유려한 필체로 단정하게 글자를 써내려갔지요. 어려서부터 명필에게 글씨를 배운 이들이었습니다. 소연 아가씨 글씨가 정말 아름답네요. 연아 아가씨도 대단하세요. 마치 왕이지의 글씨 같아요. 규수들이 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서월은 또 막혔습니다. 글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서월은 주막에서 일하며 틈틈이 손님들이 쓴 글씨를 훔쳐봤습니다. 선비들이 붓을 들고 글을 쓸 때면 멀찌감치 서서 구경했지요. 그렇게 몇 글자는 알았지만 제대로 쓸 줄은 몰랐습니다. 저것 봐, 글도 모르네. 주막집 딸이 뭘 알겠어. 문맹이겠지. 붓도 제대로 못 쥐잖아. 참 딱하네.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서월은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먹물이 종이 위에 번졌지요. 하지만 서월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린 시절 주막에 들른 선비가 쓴 글씨를 몰래 따라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막대기로 그어가며 연습했던 기억이 났지요. 서월은 천천히 붓을 움직였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네 글자를 완성했습니다. 효성과 덕행이었습니다. 규수들이 작품을 내밀었습니다. 단정하고 아름다운 글씨들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왕우마마께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모두들 글씨가 훌륭하구나. 감사합니다, 마마. 규수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서월의 차례였습니다. 서월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먹물은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어떤 글자는 비뚤어져 있고 어떤 글자는 크기가 제각각이었지요.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글씨야, 그림이야? 참 가관이네. 닭이 발로 쓴 것 같아. 세자빈이 저 모양이면 외국 사신들 앞에 어떻게 나서겠어요? 규수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또다시 그 종이를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미소를 지었지요. 효성과 덕행이라. 좋은 글자를 골랐구나. 왕우마마께서 의아해하셨습니다. 세자, 저 글씨가 대체... 어머마마, 글씨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오나 담긴 뜻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사옵니까? 저 처자는 비록 서툴러쓰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고 있사옵니다. 효와 덕, 이것이야말로 세자빈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니겠사옵니까? 정각이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세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하나둘 생겨났지요. 대비마마께서도 종이를 들여다보셨습니다. 글씨는 형편없으나 뜻만큼은 훌륭하구나. 세자의 말이 일리가 있다. 규수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막집 딸이 또 칭찬을 받다니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법이었습니다. 왕우마마께 큰 절을 올리고 차를 올리는 것이었지요. 귀한 집안 규수들은 유려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예법이었으니까요.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굽히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차를 올리는 손놀림도 우아하고 단정했습니다. 찻잔을 들어 올리는 각도, 차를 따르는 속도, 올리는 높이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지요. 역시 소연 아가씨가 최고예요. 연아 아가씨도 정말 우아하세요. 규수들이 서로를 치켜세웠습니다. 왕후마마께서도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그러나 서월은 달랐습니다. 절을 올리려 했으나 허리를 너무 깊이 숙여 비틀거렸습니다. 무릎을 굽히다가 중심을 잃어 휘청거렸지요. 어머, 저것 좀 봐. 넘어지는 거 아니야? 규수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서월은 간신히 중심을 잡고 절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지요. 차를 올리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손이 떨려 찻잔이 덜컹거렸습니다. 차를 따르다가 손잡이에 손이 미끄러졌지요. 저것 봐, 예법도 모르잖아. 세자빈이 저 모양이면 나라 망신이지. 당장 내보내야 해요.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서월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무너질 수 없었지요. 서월은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정성을 다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진심만은 담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올릴 때도 떨리는 손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왕후마마께 공손히 내밀었지요. 찻잔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눈높이까지 올린 뒤 천천히 왕후마마께 내밀었습니다. 왕후마마께서 그 찻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모금 드셨습니다. 순간 왕후마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차는 어머마마 무슨 일이시옵니까? 세자가 물었습니다. 왕후마마께서는 놀란 표정으로 서월을 바라보셨지요. 이 차 어디서 배웠느냐? 물의 온도며 우리는 시간이며 모든 것이 완벽하구나. 서월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소녀가 주막에서 일할 적에 손님들께 차를 끓여드렸사옵니다. 주막 주인 어른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물의 온도는 80도를 넘기면 안 되고 우리는 시간은 정확히 3분이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찻잎은 3번 우려내야 하며 첫 번째는 버리고 두 번째부터 드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왕후마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 차는 궁중에서 마시는 차와 똑같구나. 아니,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 온도도 향도 맛도 완벽하다. 정각이 술렁였습니다. 왕후마마께서 직접 칭찬을 하시다니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비마마께서도 놀라셨습니다. 정령이냐? 주막집 딸이? 나도 한번 맛보고 싶구나. 내관이 황급히 서월에게 차를 한 잔 더 끓이라 명했습니다. 서월은 정성을 다해 차를 끓였습니다. 물을 끓이고 온도를 맞추고 찻잎을 우려내고 찻잔에 따르는 모든 과정이 능숙했지요. 대비마마께서 차를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오, 이것 참, 정말 훌륭하구나. 내가 평생 마신 차 중에 손에 꼽을 만하다. 규수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배운 대로만 했을 뿐인데 주막집 딸이 왕후마마와 대비마마의 칭찬을 받다니 믿을 수 없었지요. 세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마마, 이제 아시겠나이까? 신분이 천하다 한들 진심과 정성은 속일 수 없사옵니다. 왕후마마께서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대비마마를 돌아보셨지요. 대비마마, 소녀의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나이까? 말해보거라. 신부는 천하오나 저 처자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사옵니다. 예법은 배우면 되고 글씨도 익히면 되옵니다. 하오나 진심만큼은 타고나는 것이옵니다. 저 처자의 차솜씨를 보시옵소서.
주막에서 익힌 것이라 하나 궁중의 차보다 나을 정도이옵니다. 이는 정성과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이옵니다. 대비마마께서 서월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마침내 입을 여셨지요. 좋다. 저 처자도 후보에 남겨두거라.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한 달 뒤에 내리겠다. 정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비마마께서 직접 허락을 하시다니 이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귀한 집안 규수들은 분통이 터졌습니다. 저런 것이 어찌 세자빈 후보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대비마마 재고해 주시옵소서. 조선 개국 이래 이런 일은 없었사옵니다. 그러나 대비마마께서는 단호하셨습니다. 내 결정이 그러하니 더는 말을 말거라. 한 달간 궁궐에서 함께 생활하며 지켜보겠다. 그렇게 서월은 세자빈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간택이 끝난 뒤 서월은 궁궐 별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세자빈 후보로 선발된 처자들은 한 달간 궁궐에서 생활하며 최종 평가를 받게 되어 있었지요. 별채에는 모두 10명의 처자가 머물렀습니다. 영의정댁, 병조판서댁, 이조판서댁 등 명문가 규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서월이 있었지요. 첫날 밤부터 문제가 터졌습니다. 방을 배정받을 때였습니다. 소연 아가씨는 이쪽 방으로, 연하 아가씨는 저쪽 방으로 드시지요. 내관이 안내했습니다. 방마다 2명씩 배정되었는데 아무도 서월과 같은 방을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연 아가씨와 함께 쓰고 싶어요. 저도 연하 아가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처자들이 서로 짝을 찾았습니다. 결국 서월만 혼자 남게 되었지요. 그럼 서월 처자는 저 구석방으로 가거라. 내관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별채에서 가장 작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바람도 세게 들어오는 곳이었지요. 서월은 아무 말 없이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하나와 작은 촛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귀한 집안 규수들은 서월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사를 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서월이 앉으면 자리를 피했지요. 저런 것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다니 참 기가 막히네. 나중에 떨어지면 주막으로 돌아가겠지 뭐. 대체 무슨 수를 써서 여기까지 온 거야? 세자 저하를 속인 거 아니야?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월은 꾹 참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요. 낮에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세자빈 후보들은 매일 예법 수업, 글씨 수업, 시 짓기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두 어려서부터 배운 것들이었지만 서월에게는 생소한 것들 뿐이었지요. 예법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늙은 상궁이 앞에 서서 가르쳤습니다. 큰 절을 올릴 때는 허리를 정확히 90도로 숙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바닥에 댈 때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내려놓아야 하지요. 규수들은 능숙하게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서월은 허리를 숙이다가 균형을 잃어 비틀거렸습니다. 푸앗!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월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수업 시간이니라. 상궁이 꾸짖었지만 규수들의 비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씨 수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월은 붓을 잡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먹물이 종이 위에 번지고 글자는 삐뚤빼뚤했지요. 저것 좀 봐. 글씨가 아니라 그림판이네. 닭이 발로 쓴 게 더 나았겠어.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서월은 이를 악물고 연습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고 붓을 들었지요. 시짓기 수업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규수들은 유려한 시를 읊었지만 서월은 단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물 위에 비추니 세상의 근심이 모두 사라지네. 소연 아가씨가 시를 읊었습니다. 상궁이 칭찬했지요. 훌륭하구나. 이런 시라면 세자 저하께서도 흡족해 하실 게다. 그리고 서월의 차례였습니다. 서월 처자, 너는? 서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역시 주막집 딸은 주막집 딸이네. 시를 쓸 줄도 모르잖아. 세자빈이 시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외국 사신 앞에서 망신당하겠네.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서월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월이 별채 뒷뜰을 거닐고 있을 때였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밤이었지요. 외로웠습니다. 주막이 그리웠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맞나? 서월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지요.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에 어인일이냐? 서월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자가 서 있었습니다. 세자 저하. 서월이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세자가 손을 들어 말렸지요. 됐다. 일어나거라. 송구하옵니다. 저하. 소녀가 밤늦게. 괜찮다. 나도 산책을 나온 길이니라. 그런데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있었느냐? 세자가 서월 옆에 섰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월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하, 소녀가 여기 있어도 되는 것일까요? 무슨 말이냐? 소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예법도 글씨도 시도 모든 것이 서툽니다. 다른 처자들은 모두 훌륭한데 소녀만 뒤처지고 있습니다. 세자가 서월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들지 않으냐? 예. 다들 너를 무시한다는 것, 내 다 알고 있다. 수업 시간에 비웃음을 당한다는 것도, 밤마다 혼자 우는 것도. 서월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지요. 괜찮사옵니다. 저하. 소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았사옵니다. 이 정도 고난은 감내할 수 있사옵니다. 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넌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저하. 서월아. 세자가 처음으로 서월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월의 가슴이 뛰었지요. 너는 참으로 특이한 처자로구나. 다른 이들은 세자빈이 되려고 온갖 수를 쓰는데 너는 오히려 자신이 부족하다 여기고 있으니 말이다. 소녀는 욕심이 없사옵니다. 저하. 다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할 뿐이옵니다.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 귀하다. 신분이 천하다 한들 마음만은 누구보다 고귀하구나. 서월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 깊이 새겨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별채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수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지요. 그 중에 서월을 비웃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주막집 딸 말이야. 오늘 예법 수업 때 넘어졌잖아. 하도 웃겨서 배꼽 빠질 뻔했어. 맞아. 세자빈이 될 거면 적어도 걷는 법은 알아야지. 한 달 뒤면 떨어질 텐데 그때까지 참아야지 뭐. 세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세자가 서월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요. 고개를 들어라. 저하. 너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넘어졌다 한들 다시 일어서면 그만이니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서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자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직접 가르쳐주마. 예법도 글씨도 시도 모든 것을. 저하께서 직접? 그래.
너는 배울 자격이 있다. 신분 따위에 가로막힐 이유가 없느니라. 서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벅찼지요. 저하 소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서월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넌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함께하겠다. 그날 밤 서월은 처음으로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세자는 매일 밤 서월을 가르쳤습니다. 별채 뒤편 작은 정자에서 달빛 아래 둘만의 시간을 가졌지요. 예법을 익히고 글씨를 쓰고 시를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자는 인내심 있게 가르쳤고 서월은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절을 올릴 때는 이렇게 하는 게니라. 허리를 천천히 숙이되 급하지 않게. 세자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서월이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지요. 좋다. 이제 제법 모양이 나는구나. 세자의 칭찬에 서월은 기뻤습니다. 글씨 연습도 계속되었습니다. 세자는 서월의 손을 잡고 함께 붓을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서월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자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하, 소녀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넌 이미 많이 나아졌느니라. 시짓기도 배웠습니다. 세자는 서월에게 자연을 보라고 했습니다. 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내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담으면 된다. 소녀가 느끼는 것을요? 그래. 달을 보며 무엇이 떠오르느냐? 서월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달은 외로워 보입니다. 혼자 하늘에 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름답습니다. 혼자여도 빛을 잃지 않으니까요. 세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이라. 내 마음을 담은 것이시다. 서월은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월은 놀라울 정도로 변했습니다. 예법도 익숙해졌고 글씨도 나아졌고 시도 지을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규수들의 질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서월이 나아지는 것을 보며 불안해했지요. 저것 봐, 요새 서월이가 많이 나아졌어. 세자 저하께서 직접 가르치신다던데? 그래도 주막집 딸은 주막집 딸이야. 한 달 만에 뭐가 바뀌겠어? 규수들은 서월을 더욱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서월의 방에 물을 뿌려놓기도 하고 서월의 옷을 숨기기도 했지요. 하지만 서월은 참았습니다. 세자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마침내 최종 평가의 날이 왔습니다. 왕후마마와 대비마마께서 직접 나오셨고 처자들은 그동안 배운 것을 선보여야 했지요. 첫 번째는 예법이었습니다. 귀한 집안 규수들은 완벽한 예법을 선보였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절, 우아한 차 올리기, 단정한 몸가짐까지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역시 소연 아가씨가 훌륭하네요. 연아 아가씨도 정말 우아하세요. 규수들이 서로를 칭찬했습니다. 왕후마마께서도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그리고 서월의 차례였습니다. 서월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지요. 서월이 절을 올렸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달리 허리를 곧게 펴고 단정하게 절을 했습니다. 무릎을 바닥에 댈 때도 소리가 나지 않았지요. 차를 올릴 때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조용히 왕후마마께 올렸습니다. 왕후마마께서 놀라셨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한 달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냐? 대비마마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이리도 간절했단 말이냐? 서월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다만 최선을 다했을 뿐이옵니다. 세자 저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기에 가능했사옵니다. 정각이 술렁였습니다. 세자가 직접 가르쳤다니 이건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글씨였습니다. 서월이 붓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달리 붓을 잡는 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월이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충유예의였습니다. 비록 명필의 글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단정하고 정성스러웠지요. 왕후마마께서 글씨를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 달 만에 이 정도라니 참으로 대단하구나. 세 번째는 시였습니다. 서월이 천천히 시를 읊었습니다. 달빛은 외로이 하늘에 떠 있으되 그 빛은 온 세상을 비추네. 신분이 천하다 한들 마음만은 하늘을 닿을 수 있으리. 정각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월의 시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비마마께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시로구나. 내 마음이 느껴진다. 왕후마마께서 세자를 돌아보셨습니다. 세자, 정녕 내가 저 처자를 가르쳤느냐? 세자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어머마마. 소자는 저 처자의 간절함을 보았고 도와주고 싶었사옵니다. 한 달간 함께하며 저 처자의 진심을 확인했사옵니다. 대비마마께서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왕후마마를 돌아보셨지요. 왕후, 그대 생각은 어떠하오? 왕후마마께서 서월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마침내 입을 여셨지요. 신분이 천하다 한들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고귀하옵니다. 한 달간 지켜본 바 저 처자는 진심으로 노력했고 놀라운 변화를 보였사옵니다. 저 처자를 세자빈으로 삼고자 하옵니다. 정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막집 딸이 세자빈이 되다니 이건 조선개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귀한 집안 규수들은 기절할 듯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주막집 딸이 세자빈이라니. 대비마마 재고해 주시옵소서. 조선의 채통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대비마마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내 결정이 그러하니 더는 이 일을 달지 마라. 저 처자는 충분히 자격이 있느니라. 그렇게 서월은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거지 행색으로 궁궐에 들어온 처자가 조선의 세자빈이 된 것입니다. 혼례가 치러지던 날 온 한양이 떠들썩했습니다. 주막집 딸이 세자빈이 되다니 백성들은 모두 놀라워했지요. 어떤 이는 비웃었습니다. 주막집 딸이 세자빈이라니 조선이 망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어떤 이는 감동했습니다. 신분이 천하다 한들 노력하면 되는구나. 정말 대단한 일이야. 칠패 고개 주막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주막집 딸이 세자빈이 되었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정말이에요? 서월이가 세자빈이 되었다고요? 네, 정말입니다. 오늘 혼례를 올린다고 하더군요. 주막 노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월이가 세자빈이 되다니. 백성들이 주막 노파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딸을 잘 키우셨어요. 아니에요. 월이는 스스로 노력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궁궐에서는 성대한 혼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서월은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주막에서 국밥을 나르던 처자였는데 이제는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처자, 준비되었나이까? 상궁이 물었습니다. 서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자와 서월이 마주 섰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을 올렸지요. 하늘과 땅에 고아오니 이 두 사람이
부부의 인연을 맺사옵니다. 혼례관이 선포했습니다. 백관들이 절을 올렸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서월은 세자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세자가 서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렵지 않으냐? 두렵사옵니다. 저하. 소녀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만 같사옵니다. 세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다.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느니라. 소녀가 과연 세자빈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세자가 서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 수 있다. 신분이 천하다 한들 마음만은 누구보다 고귀하니까. 그리고 내가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서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지요. 그날 밤 서월은 세자에게 물었습니다. 저하, 소녀가 궁금한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저하께서는 왜 소녀를 선택하셨나이까? 훨씬 훌륭한 처자들이 많았는데. 세자가 서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훌륭했다. 하지만 진심은 없었다. 세자빈이 되려는 욕심만 있었을 뿐 진정으로 백성을 아끼는 마음은 없었느니라. 소녀는 달랐나이까? 그래, 너는 달랐다. 너는 욕심이 없었고 오직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느니라. 서월은 세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하, 소녀는 저하를 실망시키지 않겠사옵니다. 평생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알고 있다.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느니라. 둘은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월은 훌륭한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아끼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앞장섰지요. 주막에서 일하던 시절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월은 세자에게 간청했습니다. 저하, 백성들을 도와야 하옵니다. 궁궐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눠주시옵소서. 흉년은 자연의 재앙이니라. 어찌할 도리가 없느니라.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서월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재앙이라 한들 백성을 돌보는 것이 왕실의 도리이옵니다. 소녀도 한때 굶주렸던 적이 있사옵니다. 그 고통을 아옵니다. 세자가 서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다.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도우마. 그렇게 서월은 직접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주막집 딸 출신이었기에 백성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었지요. 세자빈 마마 감사합니다. 마마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서월을 사랑했습니다. 주막집 딸 출신이라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지요. 세월은 또 흘러 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서월은 왕비가 되었고 훗날 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백성들을 아끼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앞장섰지요. 궁궐에 주막을 만들어 가난한 이들에게 공짜 밥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이옵니다. 주막에서 배운 것을 백성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서월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주막집 딸에서 데뷔가 된 여인의 이야기는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지요. 어느 날 늙은 서월은 궁궐 뒷뜰을 거닐다가 한 노승을 마주쳤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 노승은 수십 년 전 주막에서 만났던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서월이 달려가 절을 올렸습니다. 노승이 미소를 지었지요. 잘 지내고 있구나. 스님 덕분입니다. 스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소녀는 궁궐에 오지도 못했을 것이옵니다. 노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 모든 건 내 복이었느니라. 나는 다만 길을 알려줬을 뿐이다.
그래도 감사옵니다, 스님. 스님 덕분에 소녀는 세자빈이 되었고 왕비가 되었고 이제는 대비가 되었사옵니다. 노승이 서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라. 신분이 천하다 한들 마음만은 항상 고귀하게 지내거라. 그리고 백성들을 잊지 마라. 명심하겠사옵니다. 노승은 그렇게 말을 남기고 다시 한번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서월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 왕이 서월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하, 소녀는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사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신분이 천하다 한들 이렇게 훌륭한 분을 만났고 세자빈이 되었고 왕비가 되었고 백성들을 도울 수 있으니 말이옵니다. 왕이 서월을 안아주었습니다. 운이 아니다. 이 모든 건 내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니라. 내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느니라. 서월은 왕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지요. 세월은 또 흘러 서월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백성들은 서월을 기억했습니다. 주막집 딸에서 대비가 된 여인, 신분이 천했으되 마음만은 하늘을 닿았던 여인을.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분이 천하다 한들 마음만은 고귀할 수 있느니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느니라. 서월의 이야기는 그렇게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희망이 되었고 권력자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지요. 칠패 고개 주막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는 서월을 기리는 작은 사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곳에 찾아가 서월에게 절을 올립니다. 서월 마마, 저도 마마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월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분이 천하다 한들 마음만은 고귀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